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으로 기초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가장 기본적 개념과 유형, 예를 간단히만 볼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학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여기 나온 예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것이 표기고 밑에 있는 게 발음이죠. 자, 오늘 아침밥으로는 국물이 많이 있는 국밥을 좀 줘봐. 밑에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여기 오늘이란 단어는 발음도 그대로 오늘이죠. 발음 변화가 전혀 없죠. 당연히 의문의 변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발음이 쉽기 때문에. 자, 아침밥으로는 여기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밥으로 밥으로 여기 비교했을 때 여기 첫 소리 이응은 이건 항상 빈자리죠. 첫 소리 이응은 빈자리. 여기는 음가가 없죠. 형식자음이라고 하죠. 모양 때문에 이응을 써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비읍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연음 규칙이라고 그래요. 연음 규칙. 아침밥 할 때 받침 비읍의 발음이 브로 할 때 비읍 발음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의문의 변동이 절대 아니죠. 연음되는 것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침밥 할 때 첫 소리 비읍은 분명히 쌍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자,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변동이죠. 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물이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국물 할 때, 발음할 때. 여기 리로 나오는 것은 첫 소리 이응 역시 연음된 거예요. 많이 같은 경우는 잘 비교해 보면 첫 소리 이응 없다고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발음돼야지. 원래는 만 희가 돼야겠죠. 원래대로 하면 히읗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발음된 걸 보니까 히읗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런 변화 과정이 있죠. 의문의 변동이겠죠. 국밥을 된소리 났죠. 주어바 같은 경우는 써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걸 생각해야 돼요. 주어라는 건 원래 주다라는 용언, 여기에 어라는 연결음이가 결합돼서 이것이 주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의문의 개수를 가만히 보면 주 할 때 두 개, 첫 소리 이응은 빈자리죠. 없는 거죠. 여기 하나, 즉 세 개였어요. 주어에는. 근데 주어에는 지읒 플러스 워가 이중모음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예요. 주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닭 같은 경우는 받침이 리을 기억이 있었는데 리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만 남아 있어요. 만약에 닭 다음에 이가 오면 주격사 이가 오면 달기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빈자리 이응으로 기억이 올라가서 달기 그러니까 리을 기억 그대로 살아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격자음이에요. 리을 기억은 하나의 의문이 아닌 거죠. 두 개의 의문이죠. 그런데 닭국물 할 때 닭을에서는 리을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조타도 아주 특이하죠. 비교해 보세요. 조타에서 서로 비교해 보면 히읗하고 디귿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음된 걸 보면 다 사라지고 제3의 티읕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의문이 변동되는 걸 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것 이거 바뀌었어요. 근데 만희 같은 경우는 히읗이 없어졌어요.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조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문이 두 개였는데 이게 둘 다 사라지고 제3의 무엇인가로 변화됐어요.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의문의 변동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냇물을 가만히 보면 여기 조심할 게 있죠. 여기서 받침에 있는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합성어인데 시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이 결합될 때 발음이 시낸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내라는 말에 시옷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물. 결합돼 이게 합성어 될 때 시옷은 나중에 써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 발음 변화를 표기에 반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시냇물 할 때 표기에 시옷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니은으로 발음됐다가 아니고 시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시냇물이 될 때 없었던 니은 발음이 어디선가 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즉 이걸 첨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예들을 더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떤 의문 하나가 어떤 다른 의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말 그대로 교체된 거예요. 교체. 그 다음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 그 다음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두 개였던 것이 제3의 어떤 걸로 하나로 줄어드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학자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게 교탈첨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히 개념 한번 봅시다. 먼저 교체 한번 봅시다. 교체. 자, 교체는 이 용어의 개념이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교체되는 현상, 바뀌는 현상. 아까 여기 기억 국물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교체예요. 의문의 개수에는 변화가 당연히 없죠. 그냥 하나가 그냥 하나로 다른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다음 탈락이란 것은 말 그대로 있던 것이 없어지는 탈락되는 현상. 의문의 개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아까 많이에서 히읗이 어디론가 사라졌죠. 닭에서 리을이 어디론가 사라졌죠. 첨가는 말 그대로 없던 의문이 새롭게 생겨나는 현상. 아까 시냇물에서 니은이 어디선가 쑥 들어왔죠. 니은이. 마지막 축약이란 것은 아까 조타에서 그런 것처럼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 가지고 제3의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것. 의문의 개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교탈점축 이 명칭 용어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교체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와요. 항상 숲 한번 보면 피읍이 비읍으로 교체됐죠. 말 그대로. 헛웃음을 가만히 보면 받침에 있던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이게 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 음절의 끝소리는 받침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규칙인 거죠. 받침에서만 일어나는 규칙. 그래서 국어에서는 받침에서 7개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표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그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파열음의 원리 그거 생각해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는데 2단계 스탑 과정이 있었죠. 국어에서 어떤 자음이 받침으로 왔을 때는 3단계 파열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2단계 스탑에서 끝나버려요. 쑥 입술이 딱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된소리 대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명칭 그대로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로 되는 건데 국밥 같은 경우 안울림 소리 기역 플러스 안울림 예사 소리 비읍이 부닥칠 때 이 발음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비읍을 된소리로 바꿔줘야만 발음이 쉬워요. 빨리 발음할 수 있고 국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의 음운 환경, 음운 조건 이런 조건을 또 잘 봐야 돼요. 이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된소리 대기 현상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따나 안따처럼 용언의 어간의 맨 마지막 발음이 미음이나 니은인데 뒤에 안울림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약간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자음동화라는 게 있는데 명칭 그대로 자음끼리 동화를 일으키는 거죠. 동화는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왜 닮아가냐면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자음 중에 발음 편한 게 뭐냐면 당연히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자음동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울림소리 되기 현상인 거예요. 울림소리 되기 현상.
그럼 울림소리는 뭐뭐가 있냐면 비음과 유음이 있었죠. 국어의 자음에서. 그래서 자음동화의 종류는 당연히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 거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화자는 여기 나온 화자는 계속 될 화자예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자음이 다 리을로 바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유음화는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특정한 환경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라는 게 있죠. 구개음화. 구개음이 아니었던 것이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 이것도 특정한 환경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공식처럼 암기했던 거 디귿이나 티읕이 뒤에 나오는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구개음화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같이 이런 거 있었죠? 같이. 그 다음에 자음동화가 있듯이 모음동화도 있어요. 모음끼리 동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먹이다, 먹이다 이 표시가 이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란 표시예요. 먹이다의 표준 발음은 당연히 먹이다예요. 근데 사투리 발음에서 먹이다라는 발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발음 왜 하느냐 이거죠. 발음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먹이다를 그냥 했을 때는 발음이 어려운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10번 발음한다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먹이다를 10번 발음했을 때와 먹이다를 10번 발음했을 때 비교해 보면 먹이다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어가 에로 바뀌고 있죠. 에는 이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고 아니요. 이것은 책상이 아니요 할 때 그 아니요예요. 자, 표준 발음 오가 맞는데 이것이 요로 발음되는 것도 허용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오가 요로 이중모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죠. 이거 이중모음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라는 게 있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퐁당, 오아, 풍덩, 우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게 모음조화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교체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탈락으로 가면 탈락의 종류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있는데 이때 자음군 할 때 군자는 이게 한자로 무리군자예요. 무리 여러 개가 온다는 얘기죠. 국어에서는 당연히 두 개밖에 안 와요. 닭 할 때 리을 기역, 삼 할 때 리을 미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받침에 왔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서 발음돼요. 단순화돼요. 그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즉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의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 탈락이라는 게 있는데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어요. 리을 탈락은 만드니처럼 용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본형 바꿔야죠. 만들다. 다 대신에 교체되죠. 니로 만들디. 발음이 어려우니까 리을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만드니. 이게 리을 탈락. 소나무도 마찬가지죠. 히읗 탈락. 조화. 표기할 때는 히읗을 그대로 쓰는데 발음할 때 조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조아로 발음하죠. 히읗은 모음과 모음 사이 끼었을 때 발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돼요. 만화도 마찬가지죠. 모음 탈락이 있는데 으탈락과 더음 탈락이 있어요. 으탈락 커 여기 있던 으가 없어지죠. 들러 으가 없어지죠. 치르어 으가 없어지죠. 담가 으가 없어지죠. 잠가 으가 없어지죠. 이게 다 으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동음 탈락이란 것은 여기서 종결음이 여기에 어가 있고 여기도 어가 있죠. 동음이죠.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게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리 가 동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탈락돼요. 그래서 동음 탈락이라고 해요. 이런 게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첨가라는 건 아까 말했던 대로 없었던 것이 새롭게 첨가되는 건데 사이소리 현상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건 따로 정리해야 돼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은 아까 국밥하고 아침밥 비교해야 돼요. 아침밥 이게 있는데 국밥 같은 경우는
이 음운 조건이 기억하고 비읍이 부닥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부닥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을 된 소리로 발음해야만 발음이 쉬워져요. 이거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침밥 같은 경우는 미음하고 비읍이 부닥치는 상황이에요. 잘 보면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예요. 울림 소리가 앞에 나오고 안울림 소리 뒤에 나오면 발음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아침밥.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 당연히 아침밥이라고 발음해요. 아침밥을 10번 발음해보고 아침밥을 10번 발음해보면 아침밥이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었어요. 된 소리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된 소리 되기가 아니에요. 음운 환경을 봐야 돼요. 이건 사이소리 현상인데 어떤 단어가 합성될 때 사이소리 현상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조건 합성어예요. 합성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개입되는 거죠. 이렇게 된 소리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시냇가처럼 시냇물처럼 니은 소리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첨가되는 거예요. 나뭇잎은 나문잎 니은이 2번 결합되는 첨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성어에서 발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발음의 변화 유형은 3가지가 있는 거고 된 소리나 니은 소리나 니은 소리. 자, 이 2가지 비교해 보세요. 노래 플러스 말 합성어. 그런데 발음이 노랫말. 니은 소리가 분명히 첨가됐죠. 노래말 아니죠. 근데 인사 플러스 말 발음이 표준 발음이 인사말 아니에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니은 소리 첨가 안 됐죠. 이것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에요. 음운의 변동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솜잎을 알약처럼 이렇게 이, 야이여이요유 이런 뒤에 나오는 말 여기에 니은이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따로 별도로 니은 첨가 현상으로 정리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 첨가 현상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가 있는데 이건 자음 축약이에요. 제목 명칭이 거센소리 되기라고 돼 있죠.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거센소리 되기. 거센소리는 파티 축하 이 4개가 있었죠. 파티 축하 이렇게. 자, 비읍에 히읗이 결합된 피읍이 되고 잡혀 이렇게. 디귿에 히읗이 결합되면 티읕이 되고 맏형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히읗이 개입되면서 거센소리로 바뀌는 게 거센소리 되기 현상이에요. 이게 자음 축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모음 축약은 이런 식으로 주어가 주어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을 모음 축약이라고 해요. 자, 오늘 봤던 것은 음운의 변동 기초학습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기본 개념과 간단한 종류, 예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기본 개념에 좀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